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저희 학원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내용들 중에서 반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면 좋을 내용들을 심화학습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뇨기계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먼저 항상 우리는 정상적인 혈액순환과 그에 따라 우리 몸에 어떠한 기전이 발생하는가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심장입니다. 그리고 폐, 그리고 전신. 자, 이제 혈액순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가죠. 이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동맥이라고 하죠. 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보내주는 것은 산소입니다. 이렇게 산소를 받아서 전신에서는 신진대사가 다 일어난 다음에 자, CO2를 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CO2를 가지고 정맥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CO2를 내다가 버리기 위해서 다시 폐로 가죠. 폐에서 CO2를 밖으로 후 내보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때요? 산소를 받아들이겠죠. 산소를 받아들여서요. 그 산소를 가져다가 좌심방에 넣어주면 이제 그 산소를 가져다가 전신에 이렇게 순환하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늘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가 전신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내용은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산소와 더불어서 영양분을 데려다가 줘야죠. 그래야 우리 몸에서는 영양분을 재료로 하여 산소가 그것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명이 유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영양분을 밀어넣어줬으면 그것이 전신에서 사용되고 난 찌꺼기인 노폐물을 가져다가 배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양분은 어디서 날까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렇게 위장계를 그려볼게요. 위장계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최종 분해산물로 바꾼 다음에 흡수가 되어지죠. 이렇게 흡수가 되어지는 성분이 뭐니? 그러면은 영양분이겠죠. 이 영양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전신순환 속으로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영양분을 데려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영양분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난 찌꺼기인 노폐물은 어디서 배설할까요? 자, 이 노폐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폐에서 노폐물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강조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동맥을 타고 동맥이죠.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은 동맥이죠. 그런데 심장으로 가는 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자, 심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뇨기계에 심장이 있고요.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으로 노폐물을 잔뜩 실어다가 더러운 피, 즉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신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그 노폐물을 배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에서는 여과를 시킵니다. 노폐물을 여과시키고요. 너무 많은 성분들이 다 여과돼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흡수도 하게 되겠죠. 여과와 재흡수를 통해서 이제 쭉 빠져나가는 성분이 소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깨끗한 혈액이 되어진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서 들어갈 겁니다. 이 혈관은 뭐라고 하냐면 신정맥이라고 합니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다 소변으로 배설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노폐물이 비교적 많이 빠져나간 깨끗한 혈액이 신정맥을 통해서 다시 순환에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소변은요. 소변은 어떤 성분인가요? 혈액에 있는 성분을 여과와 재흡수를 통해서 걸러낸 성분이 소변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변은 혈액의 노폐물이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밖으로 배설하는 성분이 소변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고 싶은 것은요, 우리 비뇨기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네,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비뇨기계는 신장 두 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 있는 관이 있죠. 오줌이 내려오는 관, 이것을 우리는 요관이라고 하고 요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예, 오줌이 담겨있는 방광이죠. 방광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줌이 내려오는 길이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요도라고 하고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문제도 알아둬야 될 겁니다. 문제가 간단히 나올 때는요, 비뇨기계는 신장 두 개, 요관 두 개, 방광 하나, 요도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원론적으로 저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표현을 드리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통해 자, 전신에 있는 노폐물을 내다 버릴 거다. 다시요. 신동맥을 통해서 노폐물이 많은, 즉 전신에 있는 이 노폐물을 혈액순환 중에 발생되어진 노폐물을 신동맥을 통해서 신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걸러낸 것이 혈액의 노폐물인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신정맥을 통해서 깨끗한 혈액이 되어져서 전신순환에 다시 합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알아두는 것이 우리 비뇨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자, 우리 신장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신장 좀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신장이 이렇게 있다면 신장에서는 자,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요. 자,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신우라고 합니다. 신우. 자, 신장에 소변을 만들어내서 일정 시간 동안의 신우에 고여지면 그 신우에 고여져 있는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쭈루룩 내려가지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방광으로 그 소변이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요도를 타고 밖으로 배설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신장을 이렇게 딱 단면으로 쪼개서 소관을 들여다봤다면, 자, 신우에는 아주 중요한 관이 이렇게 빨대처럼 꽂아져 있습니다. 이 관들을 우리는 집합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아주 가는 소변관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망울망울 붙어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거론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를 뭐라 그럴까요? 얘를 신원이라고 합니다. 신원.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단위인 신원은, 자, 여기 다시 봐볼게요. 자, 여기서요, 신원은, 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기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신장의 신원은 하나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한 신소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소체와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신장에는 작은 소체 덩어리와 그 다음에 오줌이 내려가는 가는 관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색깔로 표현 드려볼까요? 지금 표현하기를 신소체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소체와 다시 파란색으로 표현한 세뇨관, 이렇게 이걸 한꺼번에 말할 때 신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원 중에 신소체를 다시 보면요, 이것은 사구체와 그리고 사구체 나무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좀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특히 사구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소체를 그래서 때로는 사구체라고 표현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지금 지저분한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가지고 가서 신장에서는 여과도 되고 제흡수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소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요, 신소체, 즉 세뇨관, 아니 신소체, 즉 사구체와 사구체낭, 이것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혈액에 있는 성분을 여과시켜서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뇨관, 예, 아주 가는 세뇨관에서는 다시 너무 많이 걸러내서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흡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자, 이제 신혼을 조금 더 크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신혼 말입니다. 신혼을 좀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원을 다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 컵처럼 생겨있는 부분 조금 전에 색깔 넣은 것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이요. 이렇게 노랗게 표현한 이 부분, 이것을 우리는 신소체라고 한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표현한 부분, 여기는 세뇨관이라고 한다. 합하면 얘를 신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원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까 전에 표현한 일을, 자, 신동맥을 타고 더러운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신정맥을 타고 깨끗한 혈액이 되어져서 다시 전신순환에 섞이게 되더라. 그렇다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신동맥이라고 할 겁니다. 신동맥 혈관이 심장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혈관은 신정맥이라고 할 겁니다. 예, 다시요.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신원은 양쪽 심장에 200만 개 정도 있는데 이 신원으로 자, 다시 신동맥에 지저분한 혈액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깨끗이 걸러진 다음에 빠져나와지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심장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구체 말씀드렸죠. 신소체, 사구체는 뭐냐면 이 혈관이 신동맥에 지저분한 혈액을 가지고 있는 혈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실뭉치처럼 굉장히 가는 혈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에서 빠져나와지면 이게 이렇게 지금 세뇨관 근처에 혈관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다시 이제 깨끗이 걸러져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름 다시 붙여볼게요. 얘는 신동맥이라고 하고 더러운 피가 있다 그랬죠? 다시 이제 깨끗이 걸러져서 신정맥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심장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말씀드리기를, 여과 기능과 그 다음에 제흡수 기능이 있다. 그러면 사구체에서 신소체 중에 사구체에서는 소변 성분을 여과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여과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여과라고 할 겁니다. 여과가 일어날 거고요. 이렇게 여과가 된 것을 그대로 소변으로 내보내면 너무 많은 소변이 빠져나가면 탈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줍니다. 혈액계로, 즉 소변 성분으로 걸러낸 것 중에 대부분을 혈액계로 되돌려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과작용과 제흡수 작용을 통해서 걸러지고 다시 되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서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네, 소변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심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거론 드립니다. 자,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신동맥을 타고 더러운 피가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정맥을 타고 깨끗해진 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원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신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 신원을 다시 빼내봤습니다. 신원으로 다시 신동맥에 더러운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 여과와 제호수 작용을 거쳐서 신정맥이라는 깨끗한 혈액이 되어져서 신정맥을 타고 전신순환으로 되돌아간다. 예, 이러한 내용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비뇨기계통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겨둘 거는 지금 소변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낸 성분이다. 제가 지우고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요. 소변이라는 것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며 그러한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신장이다. 신장에서는 여과와 제흡수 작용을 통해서 계속 혈액에 있는 찌꺼기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지저분한 성분을 소변으로 빼고 있는 것, 이걸 먼저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표현했던 내용을 가지고 신장의, 즉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깊숙이 정확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비뇨기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장이 있다 그랬죠? 신장 몇 개요? 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관, 오줌이 내려가는 길, 요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의 소변이 보이겠죠? 방광 하나가 있습니다. 오줌이 나오는 길, 요도 하나가 있지요. 아주 간단하게 문제로 제시할 때는 이렇게 비뇨기계의 구조를 국가시험 문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뇨기계의 기능은 무엇인가? 비뇨기계의 기능은 무엇인가? 생각해 봄직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뇨기계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비뇨기계에서 하고 있다. 그 기능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비뇨기계의 기능 첫 번째 1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노폐물을 여과에서 걸러내죠. 그래서 밖으로 제거합니다. 소변이라는 성분으로 배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모아보시게요. 소변의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 이 또한 아주 중요하답니다. 소변의 성분은 자, 우리 소변을 보면 대부분 물이죠. 예, 수분. 내가 오늘 먹고 마신 물 성분이 내 몸에 혈액이 흡수됐다가 너무 많은 잉여분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화나트륨, NaCl, 즉 염분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도하게 많은 전해질, 수소나 칼륨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꽤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요소, 요산, 그리고 티닌, 크레아틴인. 자, 이 성분은 반드시 소변 속에 섞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소변 성분에는 수분과 염분과 수소와 칼륨과 이런 전해질 말고도 아주 중요하게 요소, 요산, 크레아틴인이 반드시 소변으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이 성분은 이렇게 기억할게요. 단백질을 섭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백질성 노폐물이라고 기억해 두는 거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CHO라는 즉 탄소와 수소와 탄소 그리고 더불어서 질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성 노폐물이 소변으로 나올 때는 질소성 노폐물이 섞여 나옵니다. 질소성 노폐물이 반드시 소변으로 빠져나와줘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잠깐만 한번 써봤다가 지우겠습니다. 우리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니? C, 탄소, 수소, H, O, 그리고 질소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은 반드시 질소 성분이 있고, 이 질소 성분이 소변으로 노폐물이 되어져서 빠져나올 때 요크라는 성분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이라는 성분으로 빠져나오고, 이것을 우리는 단백질성 노폐물, 즉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면 단백질을 편안하게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신장에서 단백질성 노폐물에 해당하는 질소성 노폐물을 충분히 소변으로 배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해 본다면, 신장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을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에 이 성분이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되는 거다,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게 될 거라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뇨기계의 기능의 두 번째,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말을 역으로 표현해 본다면, 혈액의 정상 성분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혈액의 정상 성분을 유지한다. 혈액의 정상 성분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은요, 우리 몸의 체액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3번, 체액의, 즉 체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입니다. 체액의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 몸에 있는 액체를 체액이라고 하겠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은 짭짤한 염분기가 있죠. 즉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해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체액을 다른 말로 수분과 전해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액의 균형을 유지한다, 다른 말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더 다른 기능이 있지만 먼저 기억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비뇨기계의 기능은요, 첫째,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소변의 정상 성분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혈액의 노폐물이 제거가 된다면 혈액의 정상 성분이 유지가 되겠죠. 또한 혈액은 체액이고, 체액은 수분과 전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액, 즉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것 또한 비뇨기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뇨기계의 기능에 또 하나,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 신장에서 혈압도 조절하네요. 자, 어떤 호르몬이라고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떨 때 분비가 되어지는가? 레닌이 분비되는 것은 어떤 원리인가를 아주 간단하고 가볍게만 설명을 드려보는 거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진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레닌이 분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요, 혈압이 떨어지면 먼저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됩니다. 신혈류가 감소가 되어져요. 그러면 신장에서 우리 여과작용을 하기로 했는데 여과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요. 신장에 적절한 혈액이 가야
사고체에서는 소변 성분을 이용화시킬 건데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감소가 됐다면 사고체 예화율이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신장에서는 혈압이 떨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 그래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 다음 두 가지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을 상승시키겠다 그랬죠.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게 될 겁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혈액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혈액량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혈액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뇨관에서 제흡수를 많이 촉진하게 된다면 소변으로 빠져나갈 성분을 다시 다 혈액으로 끌어당기는 제흡수를 많이 하게 된다면 어때요?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세뇨관의 제흡수를 촉진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을 다시 제흡수시켜줌에 따라 혈액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혈관을 수축했고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네, 혈압이 상승하겠죠. 물론 제가 이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이 설명을 고지고대로 다 외우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전을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신장에서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전인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정도로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닌이 분비가 되어지는 상황은 혈압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레닌이 분비됨으로써 혈압을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기능이 비뇨기계의 기능 중에 또 있더라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비뇨기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또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설명한 부분을 이제 지우고 좀 더 다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비뇨기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다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짠! 다 지웠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신장의 구조와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뇨기계 질환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 자, 비뇨기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보고 싶은데요. 이걸 보기 위해서 좀 다 지우고 볼까요? 예,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 자, 그러면 비뇨기계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비뇨기계를 그려볼 때, 자, 신장과 요관과 방광과 요도. 그런데 자,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비뇨기계에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라 함은 이렇게 요도에서부터 이렇게 세균이 침투해서 올라가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는 다시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여기를 신우라고 하죠. 신우의 염증을 일으키는 신염, 이런 것을 우리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봐보겠습니다. 자, 비뇨기계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감염성 질환 그러면은 방광염, 그리고 신우신염, 이런 것들을 비뇨기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세균이 이렇게 올라가서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상행성
항행성 세균 감염에 의해서 비뇨기계에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거다. 세균이 감염됐다. 어디서부터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요도 길이가 유난히 짧은 여자들의 경우에 상형성 세균 감염으로 인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 잘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흔히 여자에게 흔히 발생하고요. 특히 또 임산부에게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염성 질환을 같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 흔히 신장염이라고 불러버리죠. 자, 사구체 신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조금 전에 그림 그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요, 이렇게 보여요. 사구체가 이렇게 있더라. 여기로 지저분한 혈액 성분이 여기 들어와주면 여기서 이온화를 시켜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여기가 사구체죠. 근데 여기에 염증이 왔다. 이 사구체 신염은요, 반드시 감기 등의 선행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감기 등, 감기라든가 또는 뭐 성홍열이라든가 뭔가 호흡기 계통의 감기 등의 선행 질환이 있었습니다. 자, 균이 침입해서 호흡기 계통에 주로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은요, 똑같이 염이라는 말이 써져 있지만 이것은 상행성 세균 감염이라고 표현했던 방광염이나 신우신염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구체 염증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구체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냐면, 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써볼게요. 혈액의 노폐물을 예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구체입니다. 그런데 사구체 신염이라는 것은 혈액의 노폐물을 예후화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예후화해야 소변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소변을 많이 만들 수가 없겠죠. 소변량이 감소할 거고요. 자, 기억 한번 더듬어 볼까요? 소변으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노폐물이 있는데 그 노폐물은 요소, 요산, 그리고 크레아티닌이라고 말씀드렸죠. 크레아티닌, 이런 성분들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혈액에 남아서 축적됐을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사구체 신염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사구체 여과막이 손상돼 버리면 결국은 입자가 큰 단백질이나 혈액 성분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혈뇨가 되거나 단백뇨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게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구체 신염, 다시요. 사구체 신염이라 함은 염증이라고 했지만 방광염이나 신우신염하고 다르게요. 상기도에 감염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생겨지는 것이다.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사구체가 하는 기존의 기능, 즉 노폐물을 예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할 거고 소변으로 빠져나와야 될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을 배설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구체의 요과막이 망가지게 되면 입자가 큰 단백질이나 혈액 성분을 소변으로 다 내보내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해놓고 나서요. 자, 우리는 사구체 신염 환자들은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증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즉 頻尿. 아예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을 때는 무뇨. 그러면 내 몸에 수분이 축적돼 있겠죠? 그래서 보죠.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요소, 요산, 줄여서 요크라고 할까요? 예, 즉 요요크,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같은 질소성 노폐물이 혈액에 축적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겠구나. 자, 이런 현상들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면 혈뇨나 또는 담배뇨가 나타날 거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아주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포인트를 맞춰보자면 핍뇨나 무뇨 그리고 보종이 있다면 어때요? 소변을 제대로 배설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를 생각하셔야죠. 자,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를 해줘야 될까요? 예, 띵띵 붓고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저염 그리고 저수분시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염, 저수분시기가 필요할 겁니다. 또한 단백질을 먹었기 때문에 생겨지는 질소성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돼 있다면 저단백시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예, 이런 다이어트 아주 중요하게 보고요. 또한 이 사구체 신염의 시작점은 감기 같은 선행질환 때문에 생겨지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라고 했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등등등의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구체 신염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약간의 비교점을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감염성 질환인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은 상행성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희석시켜서 많이 잘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수분 섭취량을 증가해야 되는 그야말로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러나 사구체 신염은 자가면역 반응으로 사구체 염증 반응 때문에 사구체 기능이 안 돼서 핍뇨, 무뇨, 부종이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건 절대로 안 좋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염분 제한한다. 당연하죠. 요요크가 축적되기 때문에 저단백시기를 해줘야 된다. 요 정도 알아두시는 거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자, 간단하게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봐보자면 비뇨기계에 발생하는 또 하나 질환 많이 들어본 신부전증. 그 기전은 매우 복잡합니다만은 이거를 간단하게 봐보자면 급성 신부전증이 있을 겁니다. 급성 신부전증. 급성 신부전증이라 함은 갑자기 신장의 기능이 뚝 떨어진 거죠. 신장의 기능 부전증은 신부전증이라고 하는데 급성 신부전증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신장이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서 지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신장으로 혈류가 넘어가지 못했을 때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혈을 했는데 이 수혈이 맞지 않은 것을 수혈받게 돼서 수혈 부작용으로 용혈되어져 버린 적혈구가 용혈된 빌리루빈을 너무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쇼크염. 쇼크는 혈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신장에 혈류가 부족하면 갑자기 신부전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급성 신부전증이라면 만성 신부전증은요. 만성 신부전증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죠. 이런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에 기저질환이 지속되다가 발생되는 거죠. 신장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어지면서 발생이 될 거다. 예를 들어 사구체 신염이 진행된다든가 그러겠죠? 또 신증후군 다양한 신장의 기저질환이 진행되다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간다면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만성 신부전증. 예를 들어 급성 신부전증이라면 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 물론 굉장히 무섭습니다만은 또는 쇼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이 오랜 기간 제 기능을 도저히 안 될 때는 신대치요법을 쓰게 됩니다. 신대치요법,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요법을 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신대치요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혈액투석. 혈액을 투석해낸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신장에서 더 이상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투석해 내는 거죠. 또는 복막투석이라는 것도 있죠. 복막투석. 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안 될 때 또는 나하고 항원이 비슷한 조직 적합 항원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람을 찾게 됐다면 신장 이식술을 할 수가 있겠죠. 신장 이식술.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신대처법이라고 하고 만성 신부전증까지 진행됐을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전체적으로 거론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요. 우리는 비뇨기계에는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염성 질환인 방광염, 신우신염. 세 번째, 신염. 이거는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고요. 증상, 핀뇨, 문뇨, 부종, 요요크가 축적된다. 요소, 요산, 크레아틴이 축적된다. 혈뇨나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환으로 신부전증. 갑자기 발생하는 신부전증은 수혈 부작용이나 쇼크 같은 경우에 발생하고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에 오랜 동안의 기저질환 때문에 생겨지는데 이럴 때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또는 신장 이식술 이런 것들로 치료할 수가 있겠다. 물론 다음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뇨기계의 구조기능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